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금 동해안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이 점점 불어오면서 오늘 저녁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많은 곳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동해안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저녁 무렵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 많은 곳에는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일본으로 상륙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겠는데요.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2도 분포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내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풍이 불어들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0일 이후 포항에서만 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의 감염 경로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특히 9명이 잇따라 감염된 포항 세명 기독병원발 연쇄 감염은 추적 조사 결과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첫 코로나 사망자로 기록된 66번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시작된 3명 기독병원발 코로나 연쇄 감염. 입원 환자 3명과 병실 간호사인 포항 75번 확진자, 요양보호사와 병원 방문자 등 6명이 감염되면서 입원실이 있는 병원 8층은 현재 코호트 격리 중입니다. 74번 확진자가 이송된 휴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해 3명 기독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사망한 66번 확진자와 71번 확진자, 그리고 기독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확진 판정을 받은 74번 확진자는 모두 822호실 장기 입원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에 사는 71번 확진자의 아들 A씨가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포항 3명 기독병원을 방문했고 일주일 뒤인 8월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A씨는 병문안 사실을 숨겼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뒤늦게 병원 방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서울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드러나 결국 3명 기독병원 코로나 연쇄 감염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1번 세명 기독병원 입원자의 아들이, 성남에 사는 아들이 서울의 사랑의 제일교회에 계속 다녀서 거기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A씨는 신분을 속이고 동생 명의로 3명 기독병원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포항시는 A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17명 가운데 나머지 8명의 감염 경로는 방문 판매 사업 설명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2번부터 65번 확진자는 칠곡 산양삼 사업 설명회를 방문했고 나머지 4명은 부산 연제구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거나 이들과 밀접 접촉한 시민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전파 경로를 잘 찾아낸다면 제 생각에는 한 2주 이후부터는 포항이 좀 다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71번 확진자의 아들이 포항을 방문한 시기가 8월 중순인 것을 감안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이 가장 강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3명 기독병원 병실을 방문한 시민을 추적해 코로나 검체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포항의 3명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3명 기독병원과 함께 관련된 요양병원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도 확대하고 있지만 다수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 3명 기독병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지역 코로나19 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71번 확진자의 아들 50대 A씨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감염원은 밝혀졌지만 추가 확진자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74번 확진자처럼 3명 기독병원에서 열흘간 입원하면서 코로나19에 전염된 뒤 이를 모른 채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시설로 옮겨간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은 밀접 접촉이 많은 특성상 집단 감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입원 환자 확진 판정에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74번 확진자가 입원했던 포항휴 요양병원 5층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료진과 환자 26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병원을 통한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포항시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관내 28개 요양병원에 대해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병원 내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및 종사자는 물론 면회와 방문 등이 아주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입출입 자체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또 광범위한 N차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의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도 우려됩니다. 3명 기독병원 코호트 격리 여파로 다른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면서 입원 병실이 부족해지는 등 지역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성모병원이나 다른 병원이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포항 시내 의료 체계가 무너져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강도 높은 통제 조치를 시행해 더 이상의 감염을 차단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군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외지 조문객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진군은 접촉자 40명에 대해 검체 검사에 들어갔고 추가 동선도 파악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울진군 장례식장을 방문한 경기도 시흥시의 50대 1명과 충남 천안시의 10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울진군 장례식장에서 3시간가량 머물렀고 죽변면의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온 50대가 울진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동료 확진 환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흥시로부터 직장 동료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걸 통보를 받고 시흥시에서 이제 일요일 날에 검사를 하고 결과가 이제 월요일 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울진군은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례식장과 죽변면의 친척집에 대해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77명의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울진군민 40명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37명은 다른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 일일이 대사를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또 응하지 않고 이러면 재난 문자로 발송해왔고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에서 검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울진군은 또 확진 환자의 추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밀접 접촉자 3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6개월 동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울진에선 외지 방문객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86명입니다. 86번 확진자는 경주시 용강동 거주 30대 남자로 8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50대인 85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방역 비용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85번 확진자는 8월 15일 집회가 열린 광화문 인근에 방문했고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7일 인후통 증상으로 약국에 들렀으면서도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전화와 문자에도 응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을 진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경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황성 5일장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황성 5일장은 타 지역 노점상이 많고 상인과 고객의 노령화, 사방으로 노출된 점포의 특성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높습니다. 경주시는 황성동 일대에 5일장 폐장 현수막을 걸고 행정력을 동원해 오는 25일과 30일 노점상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 원서를 집계한 결과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건데 전문대까지 합치면 무려 2만 1,000여 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겠다고 원서를 낸 학생은 44,243명입니다. 재수생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5,931명 줄었습니다. 수능 원서를 낸 학생 가운데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평균 70%인 것을 고려하면 3만 1,000명 정도가 대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구 경북 4년제 대학의 모집 정원이 3만 4,779명으로 실제 대학에 갈 것으로 보이는 학생보다 3,800명 정도 많다는 겁니다. 잠정 예상 경쟁률이 0.8대 1 정도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전문대까지 합치면 예상 경쟁률은 0.67대 1로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모두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1,300명 정도의 미달 사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문계열 학과는 정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취업 유망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역 대학과 입시 기관 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수험생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지역의 중하위권 4년제 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로 부분이 좀 확실했던 부분, 관광계열이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과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도가 아니고 밥상을 못 찰 정도입니다, 사실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이 대구 경북으로 유입되는 학생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달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지역 대학들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후반기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민 시 군의원 8명을 지난 11일 중징계했는데요. 일단 1명은 탈당했고 4명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 종류는 탈당 권유 혹은 당원권 정지인데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밀어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받은 영주시 의회 이재형 의원. 하지만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는 없었고 무소속 후보 1명만 입후보한 상태여서 밀어줄 자당 후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통합당 시의원들은 또 다른 무소속 시의원에게 의장 출마를 권유하기까지 했다며 더한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무소속 의원 민거하고 무소속 삼선 전영탁 의원을 지지하고 그 차이가 뭐죠? 그분들은 징계를 왜 안 받습니까? 징계에 반발하는 탈당 기자회견에는 무소속인 현 의장단도 함께했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지 공당에서 눌린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역시 의장단 선거에서 자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밀었다며 중징계를 받은 안동시 의원 4명, 영양군 의원 3명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퇴한다면 다시 경선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경선 불복종한 사람을 미는 게 이치에 또 맞지 않고.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탈당 권유를 통보받은 지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따라서 탈당한 영주 이재형 의원을 제외하고 안동 김백현, 이상근, 정훈선, 영양 김형민 의원은 오는 25일 자동 제명됩니다. 하지만 영양 김형민 의원과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영양 홍점표, 김인숙, 안동 윤종찬 의원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 중앙당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양의 3분, 안동의 윤종찬 1분이 이 신청하셨습니다. 중앙당에서는 도당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이 확정되면 이들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동 원전 24기 가운데 58%인 14기에서 지금까지 332개의 경락 건물 공극이 발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전에서는 모두 13개의 공극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공극은 원전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극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확인된 방사능 오염 고철이 6톤에 이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고철은 1.3톤으로 81%인 1.1톤이 포항 지역에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조 의원은 방사능 오염 고철이 전국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라며 원안위 차원에서 처리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동해안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전부터 북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저녁 무렵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 많은 곳에는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일본으로 상륙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겠는데요.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2도 분포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이번 주 내내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풍이 불어들면서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